타입 diff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타입 diff는 기본 타입이나 사용자 정의 타입의 별칭을 부여할 때 사용되며 반드시 데이터 타입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타입 대체가 아니라 선언된 문맥에 따라 데이터 타입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unsigned int의 별칭을 부여하면 단순히 대체되어도 큰 문제 없이 해당 변수는 설정된 데이터 타입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int 포인터의 별칭을 지정하면 선언 방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변수 모두 int 포인터 타입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타입 대체와는 다릅니다. 타입 diff는 단순한 별칭처럼 보이지만 실제 선언된 형태를 보면 동작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t 타입의 크기가 10을 가진 배열을 재정해야 할 때 타입 diff를 사용하여 arrt로 별칭을 지정하면 이를 제거하고 나면 int 타입의 배열이라는 원래의 형태로 남게 됩니다. 즉, 타입 diff는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선언된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타입 diff가 의도하는 바를 이해해야 합니다. 타입 diff를 제거하고 생각해보면 arrt는 결국 int 타입의 요소 10개를 가지는 배열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선언 형태도 이에 맞춰 해석됩니다. 다소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타입 diff는 단순한 치환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 타입 diff를 제거했을 때 남는 실제 선언 형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도 int와 배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가리키는 구조로 해석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입 diff는 단순히 define처럼 기계적으로 대체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int 포인터 타입을 pint로 대체했다면 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define은 전처리 지시문이므로 컴파일 전에 단순히 문자열을 치환합니다. 위 코드를 컴파일러가 해석하면 p1은 int 포인터 타입이지만 p2는 단순한 int 타입이 됩니다. 이는 타입 diff와 다르게 동작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define을 사용하면 클래스 정의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efine은 단순히 클래스 A를 my로 치환하기 때문에 동일한 클래스가 두 번 선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타입 diff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별도로 해석됩니다. 타입 diff는 클래스 A를 기준으로 별도의 이름을 정의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동작합니다. 즉, 타입 diff는 define과 달리 선언된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되며 단순한 치환이 아니라 타입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타입 diff를 함수 포인터에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의 사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수 포인터를 타입 diff로 정의할 때 일반적인 별칭 선언과는 다소 다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함수 포인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해석하는 방법은 타입 diff를 제거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별칭은 int를 반환하고 한 개의 int 매개 변수를 받는 함수 포인터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입 diff를 선언할 때 타입과 별칭 이름으로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함수 포인터의 경우 별칭 이름이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는 함수 포인터의 문법적 특성 때문이며 단순한 치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함수 포인터를 타입 diff로 정의할 때는 타입 diff를 제거하고 원래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입 diff로 함수 포인터를 정의한 후 해당 별칭을 이용해 변수를 선언하면 타입 diff를 제거하고 보면 그것이 함수 포인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함수 포인터는 기존 함수의 주소를 대입하면 함수 자체로 동작하기 때문에 일반 함수처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함수 포인터의 타입 재정의는 일반적인 타입 diff 선언이 대상 타입과 별칭을 지정하는 구조와 다르게 함수 포인터는 특성상 별칭이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타입 diff는 함수 타입 자체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데 타입 diff가 없다고 가정하면 int 타입의 반환을 가지는 함수가 되며 이 경우는 함수 자체가 타입 별칭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선언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포인터로 선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함수 이름 자체가 대입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함수 타입 자체보다는 함수 포인터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이 유징 선언입니다. 기능적으로 타입 diff와 동일하며 타입에 맞게 문맥을 해석하여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unsigned int를 UI라는 별칭으로 지정하면 코드가 더 직관적이 됩니다. 또한 클래스 타입에서도 유징 선언을 이용하여 별칭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함수 포인터도 앞서 언급한 방식대로 타입을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타입 diff는 함수 타입을 정의할 때 쓰이지만 유징 구문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예를 들어 유징 구문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타입 diff와 동일한 역할을 하며 함수 타입을 정의할 때 포인터를 사용하여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유징 구문과 타입 diff는 기능적으로 같지만 유징 구문이 더 간편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라인 지정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선언 시 인라인 지정자를 사용하면 해당 함수의 본체 코드가 호출 지점에 삽입되어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컴파일러의 최적화에 따라 달라지며 반드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인라인 함수는 여러 소스 파일에 정의되어도 재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라인 함수가 코드 삽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함수가 정의되면 해당 함수는 호출되는 위치에 코드로 대체되어 실행되므로 마치 상수가 대체되는 방식과 비슷하게 동작합니다. 예제를 보면 메인 소스 파일과 함수 소스 파일에 인라인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들을 출력하면 그 함수가 저장된 주소가 나타납니다. 두 파일에서 동일한 인라인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만 출력된 결과는 동일한 주소를 보여주며 이는 인라인 함수가 호출되는 지점에 하나의 함수가 참조되기 때문입니다. 인라인 함수는 여러 소스 파일에 정의되어 있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컴파일러가 인라인 함수를 처음 인식하면 이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 동일한 코드를 삽입하여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인라인 함수가 정의만 되어 있고 어느 소스 파일에서 한 번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함수의 실행 코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 함수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헤더 파일에 정의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인라인 지정자는 함수의 연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스태틱이나 익스턴 지정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라인 함수가 다른 파일에서 호출되더라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라인 함수는 일반적으로 헤더 파일을 통해 사용되는 이유는 해당 함수가 여러 소스 파일에서 호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메인 소스 파일에서 인라인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 함수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함수가 정의된 곳에서 호출되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이를 찾지 못하고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인라인 함수는 헤더 파일에 정의하여 여러 소스 파일에서 참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소스 파일에서 문제없이 호출이 가능합니다. 인라인 함수는 여러 소스 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함수의 정의가 서로 달라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유는 컴파일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소스 파일에서 내용이 다른 인라인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면 각각 컴파일되는 순서에 따라 함수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메인 파일을 먼저 컴파일하면 그 인라인 함수는 메인 파일에 정의된 내용으로 코드가 삽입되고 이후 다른 소스 파일을 컴파일할 때도 동일한 인라인 함수가 사용되지만 내용이 다르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함수가 호출되는 곳에서 의도치 않은 코드 대체가 발생하며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라인 함수는 반드시 헤더 파일에 정의하고 이를 모든 소스 파일에서 포함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함수 정의가 하나로 일관되게 유지되어 코드가 예상대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룰 지정자는 칸스트 익스프레션 지정자입니다.
이 지정자는 변수와 함수에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정자를 사용하면 컴파일 시점에서 초기화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는 값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즉, 반드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초기화식은 컴파일 시점에 값을 확정하기 위해 상수식이어야만 제대로 동작합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타입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컴파일 시점에 값을 확정하는 이유는 실행 중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칸스트 지정자는 초기화 이후에 값을 수정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는 같은 속성을 가진 콘스트 익스프레션 지정자와 비슷하지만 콘스트 익스프레션 지정자는 컴파일 시점에 값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따라서 칸스트 지정자는 컴파일 이전에 반드시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 중에 값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칸스트 익스프레션은 컴파일 시점에 값을 확정합니다. 반면 칸스트는 실행 시점 또는 컴파일 시점에 값을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칸스트 익스프레션으로 선언된 변수는 반드시 상수식이어야 하며 초기화는 컴파일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여기 두 개의 선언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그리고 상수와 곱셈과 같은 연산도 컴파일 시점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칸스트 익스프레션 지정자를 사용할 때는 초기화 값이 컴파일 시점이 아닌 실행 중에 결정되어야 하는 초기화식에서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반면 칸스트 지정자로 선언된 변수는 컴파일 시점에 값이 확정되지 않고 실행 중에 값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칸스트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컴파일 에러는 칸스트 지정자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칸스트 익스프레션 지정자가 전역 변수에 사용될 때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전역 변수와 같은 경우는 원래 스태틱 지속 기간과 외부 연결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칸스트 익스프레션 지정자가 붙으면 내부 연결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익스턴 키워드가 없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내부 연결성으로 변경되면 다른 소스 파일에서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 헤더 파일에 선언하여 파일을 인클루드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칸스트 익스프레션 지정자가 설정된 변수에 익스턴 키워드를 사용하면 외부 연결성이 유지되며 이는 다른 소스 파일에서 해당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칸스트 익스프레션 변수에 익스턴을 붙이면 해당 변수를 외부 소스 파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칸스트 익스프레션 변수는 내부 연결성을 가지지만 익스턴을 붙이면 외부 연결성을 가지게 되어 다른 소스 파일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변수에 익스턴만 붙인다면 선언된 모양만 봐서는 해당 변수를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상수성에 대한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스 파일에서 해당 변수를 참조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은 컴파일러에서는 칸스트 익스프레션 변수에 칸스트를 함께 붙여야만 컴파일 에러 없이 동작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칸스트가 변수의 불변성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때문에 상수로서의 의미를 보장하고 코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칸스트 익스프레션과 익스턴을 함께 사용할 때는 칸스트를 붙여주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코드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칸스트 익스프레션 지정자는 함수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함수에 사용되면 해당 함수는 실행 중에 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 시점에 계산된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칸스트 익스프레션 함수는 인라인 함수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여러 소스 파일에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변수와 달리 연결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인라인 함수는 그 자체로 연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칸스트 익스프레션 함수 역시 연결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여러 소스 파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칸스트 익스프레션 함수는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주된 제약사항은 함수의 내부가 반드시 컴파일 시점에 계산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함수 내에서 실행 시점에 결정되는 값이나 동적 메모리 할당, 런타임에 의존하는 코드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오직 컴파일 시점에 확정될 수 있는 값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칸스트 익스프레션 함수는 실행 시점에서 성능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사용에 있어 제약이 따릅니다. 칸스트 익스프레션 지정자가 붙은 함수는
기본적으로 컴파일 시점에 값을 확정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실행 시점에 값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nst expression 함수가 내부에서 일반 변수를 사용하면 그 함수는 컴파일 시점에 값을 확정할 수 없게 되어 일반 함수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반드시 컴파일 시점에 함수가 동작하여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변수 또한 상수여야 하며 그런 상황에서는 컴파일러가 컴파일 시점에 값을 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수 안에서 변수가 const expression이 아닌 일반 변수로 사용되면 그 함수는 컴파일 시점에 값을 계산할 수 없고 실행 시점에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const expression 지정자가 의미가 없게 되며 일반 함수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const expression 함수가 제대로 동작하도록 하려면 그 함수 내에서 사용되는 변수도 반드시 const expression로 선언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야만 해당 함수가 컴파일 시점에 값을 확정하여 문제없이 동작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코드가 작성되면 컴파일 시점에 값을 확정할 수 있게 되어 const expression 함수가 의도대로 동작하게 되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